안녕들 하시죠? 이틀을 더워서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컨디션도 좋아져서 밖에 나와서 지금 맥주 한 잔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타슈켄트 카페고요. 대나무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먼지 바람이 일던 날에 목에 뭔가 딱 걸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지가 목구멍에 걸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부터 어지럼증이 좀 생기고 근육통이 생기고 열은 없는데 설사 기운이 계속 있어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목소리도 좀 변했죠. 제가 목소리도 좀 쉬어 있는 상태에서 컨디션이 다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와이프는 고모가 주최하는 여자들 모임에 갔는데, 저는 이곳 대나우에서 여자들 모임 어디든지 다 가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언어를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제가 가도 크게 신뢰가 되지 않는데, 다른 남성들이 끼면 말을 좀 조심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재미가 없죠. 제가 가면 되는데, 저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여자들 모임에 가면 재미가 없는 순간이 왔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와이프 혼자 가도록 허락을 하고 저는 저대로의 일상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락한다는 거는 우즈벡 스타일이에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와이프가 어떤 모임이 있거나 아니면 친정집을 가거나 그래도 나 갔다 와도 돼? 라는 형식으로 양해를 구하는 거죠. 허락을 구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가지 말라 하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허락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부부관계에 그런 걸 허락하고 자시고 뭐 있겠습니까? 자기 행동이 옮겨지는 곳을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허락이기보다는 통보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 말라는 소리는 못 하는 거죠. 좀 요 앞에 작은 만두, 이걸 펠멘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정식 명칭은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펠멘이라고 그냥 배웠기 때문에 펠멘으로 그냥 발음을 하고, 이 집에 오면 펠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은 만둣국을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이게 통하는 말인지 지방 언어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집에 가면 이 펠멘을 푹 삶아가지고 끓이는 거죠. 그러니까 만두피가 너덜너덜할 정도로 펠멘을 끓여오는 집도 있는데, 이 집은 라면으로 얘기하자면 풀어지게 끓이는 게 아니라 쫄깃하게 딱딱하게 끓이기 때문에 천천히 먹어도 맥주 안주로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맥주 한잔하고 펠멘하고 하면 3,500원 정도 달라고 하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작은 만둣국하고 다진 고기 샷을 2개하고 맥주 3잔을 마시면 10,000원이면 돼요. 맥주는 사이즈는 알겠죠? 10,000원이면 되는데 10,000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양고기 사실을 먹거나 그렇게 되면 10,000원을 넘어가는데, 여기 오면 저녁 식사 겸 맥주를 한 잔 마시면서 10,000원이 안 된다는 게 장점이면 장점이라 할까요? 그냥 가격 정보, 실생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좀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방송한 적이 있는데 15살 때 이미 혼인생활
여기서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동거를 한 셈이죠. 양가 부모들은 아는 상태에서. 근데 그 여자애가 사실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 오픈한 적도 있었는데, 근데 그 여자아이가 아직도 만 18세가 안 됐어요. 근데 얼마 전에 모스크바를 간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모스크바에 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하던 얘기에 의하면 모스크바에 가지는 않고 어떤 남자와 또 동거를 시작을 했다고. 남자 부모 집에서. 만 17세입니다. 아직 성년이 안 됐어요.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한국인을 만나고 싶다고 그랬을 때가 만 16세였기 때문에, 그 만 16세였던 상태도 그 여성의 어머니가 나이가 그렇다고 만 18세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거짓말임이 밝혀져서 제가 빠르게 유튜브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두 번째 동거남하고 또 헤어졌어요. 이유는 상대방 남자의 집에서 이제 거주를 하잖아요. 이거를 하는데 때가 되면 결혼식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동거 상태에 있다가 시어머니 자리가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한다고 두 사람이 또 싸운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가 그렇다면 나 우리 집으로 돌아갈래 그랬는데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오자 일주일이 채 안 된 다음에 세 번째 남자를 또 정했어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미성년자 상태에서 동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남의 나라이니까 뭐가 가타부타 이야기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만 18세가 되기 전에 외부로 드러난 동거로는 세 번째 동거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동거가 끝나고 조신하게 지내는 척 하다가 저희한테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었고, 그것도 나이를 제가 확인하는 바람에 진짜 나이가 밝혀지면서 저희하고 인연이 끊어졌던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십거리로 저희가 이미 15세 소녀가 그 당시에 결혼을 했었어 라는 내용으로 가십거리를 다루긴 했지만, 뭐든지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쉽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쉬운 여자들만, 남자가 자기의 배필을 정하기 전에 쉬운 여자들만 골라서 동거를 하게 되는데, 그 쉬운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운이 좋아서 주변의 남자들이 자기를 데리고 가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이가 차고 제대로 돈을 벌지 않는 사람과 사귀게 되고 또 동거를 하거나 혼인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길로 가는 과정은 우즈벡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운이 좋아서 퐁퐁남을 만나서 과거를 삭제한다 하더라도 결국 죽을 때까지 상대편의 남성을 괴롭히는 그런 여성이 될 거라는 생각에 너무 기가 막혀서 잠시 그 내용을 술 한잔 마시면서 가십거리로 수다장이의 카테고리 안에 이 내용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